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은 갈 곳이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국의 종중 종북 세력들을 다 일망타진하기 위해 가지고 포위망을 지금 넓게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이제 큰 미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끼가 된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잡기 위해 가지고 온갖 놈들이 다 달라붙었는데, 이제는 판사들 안에서도 이 간첩이 있는 것들이 이제 쭉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도 이재명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미 공군이 서해에서 훈련을 하니까 중국의 지령을 받은 이제 한국군 쪽에서, 야, 서해에서 훈련하는 주한미군을 훈련 좀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 야, 훈련 저기 미군이 왜 훈련하니 이런 거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 훈련 중단시키라고, 야, 이 종간내 새끼 하고 그 욕을 하고 저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 도감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월 23일 날 그 미국에서 이제 쿠팡 청문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 미국의 수정헌법을 1조를 건드렸다 해가지고 아마 이재명하고 민주당에 한테 이제 거의 사형 선고가 떨어질 건데, 그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보기관, 이 미군의 주한미군이 이렇게 수집한 정찰기 동원해가 수집한 정보들이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될 거고, 얘들은 중국하고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모가지 댕강 자르기 전에, 야,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랬는데 이게 지금 덫에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기현 판사 판결문에 지금 미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판결문이냐, 이게 소설이냐, 뭐 지금 난리가 났고요. 지금 미국의 시청률 1위 뉴스가 폭스 뉴스입니다. 뭐 CNN 이런 거는 거의 뭐 요리 프로 정도밖에 안 되고요. 폭스뉴스가 전국의 미국 전역의 1위인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재건은 중국 지령이다. 아예 대놓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2월 23일 날 쿠팡 청문회가 있는데, 그 청문회 내용이 이재명 정권이 중국의 지령을 받고 미국 기업인 쿠팡을 제거하고 그 시장을 47조 되는 그 시장을 새벽 배송 시장을 알리테모한테 넘기려고 했다. 지금 그게 핵심인데, 그러면서 쿠팡 한국 대표한테 폭언하고 막말하고 쌍욕하고 뭐 쿠팡 없애버리겠다고, 영업 정지시킨다고 협박하고 했다 이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제거가 중국 지령이라고 미국의 폭스뉴스에서 때려버렸고, 주한미군이 18일 19일 날 훈련기 띄워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니까는 한국군이, 야, 중국 지령받고 제발 좀 훈련 중단해달라, 지금 뭐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중국하고 연결된 간첩 정권이 맞네 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지기현 판결문이요, 민주당이 작성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024년 이재명이가 그때 징역 2년 받을 때, 야, 이거 찰스 1세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이야기 했는데, 지기현 판결문에 찰스 1세가 어쩌고 저쩌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부당한 검찰이 부당하게 증거 수집을 했기 때문에 송영길은 1심에서는 유죄인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권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했으면 불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 고무줄 재판이죠. 박근혜 대통령 파면 판결문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판결문에 보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동일한 문구가 쫙 나옵니다. 저희가 이게 찾아보니까 그래 나와요. 한 사람이 쓴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기현 판사가 작년에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확 바뀐 거야. 그리고 문영배가 윤석열 탄핵 심판은 TF 대본대로 한다, 내가 작성한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24번이나 이 법정의 판단입니다. 이 법정의 판단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지가 썼다는 게 아닌 거지. 왜냐면 내가 이 판결문을 썼는데 이거 이 법정의 그 판단입니다. 뭐 그런 말을 24번이나 하면 그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판결문도 딴 놈들이 써가지고 이렇게 그 짜놓은 그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대장은 무기징역 뭐 누구는 뭐 저기 국무총리 23년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그렇게 대본대로 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TF에 중국인이 없다고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볼 건데요. 극히 우수한 분들을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저희는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걸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이제 쭉 알려드렸고, 요즘에는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월수금 밤 11시에 3번을 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를 넣어가지고 해외에서 3번을 방송을 합니다. 지난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올려놓고 있고요. 대북 방송 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제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 대북 방송이 의외로 돈이 많이 깨집니다. 좀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대북 방송해 가지고 북한 무너뜨리겠습니다. 지난 7, 8년 동안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거 왜 새벽에 이거 방송을 올리느냐 하는데요. 제가 이거 분석을 해가지고 이 PPT 만들어 방송하려고 하면요, PPT 만들고 정보 수집 분석 해가지고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가 PPT 만들고 하는 게 12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시작을 해도 밤 1시 2시나 돼서 끝나는데,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조금 늘어질 때도 있고 뭐 그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아나운싱 이거 녹음을 하면은 그러면 새벽 3시 4시 넘어서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늘 새벽에 올리는데, 지금 방송은 사실은 어제 오전부터 정보 수집 분석을 한 겁니다. 그냥 뭐 신문에 나온 거를 그냥 무조건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쭉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엑기스가 있는 것만 쭉 하다 보니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서해에서 미중 전투기 한대 대치를 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커지나 뭐 미국의 전략 폭격기 합류했고 주한미군 첫 서해 대규모 공중훈련, 대중견제 역할 확대 이미 시작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주한미 공군이 F-16 전투기 뭐 10여 대, 육군 정찰기, 폭격기 및 일본 해상 자위대 전투기 등이 서해에서 훈련을 하니까 중국 공군이 출격해서 충돌할 뻔했습니다. 이때 주한미군은요, 한국군에게 왜 출격하는지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이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훈련을 즉각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미국 쪽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날 미군의 신호정보 도감청 정찰기가 떴는데 이거는 뭘 잡으려고 했냐면은 중국에서 이재명 정권의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등에 야 미군이 왜 훈련하는 거야 알아봐 하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 저거 당장 중단시키라고 그거 지령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다 도감청을 해가지고 이게 잡기 위해 가지고 얘들이 중국하고 내통한다는 걸 잡기 위해 가지고 떴는데 아니다 다를까 주한미군이 훈련하는 거를 갖다가 한국군이 아니 제발 좀 하지 말아 주세요 하고 수차례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기 북한이나 중국에서 야 이 종갓나 새끼야 당장 치우라고 하고 지령이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지금 이재명이는 거의 김여정의 몸종처럼 살살살 거리는데 이게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 지령이 내려온 건지 그거를 이제 다 도감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넓게 이 포위망을 쳤는데 거기에 지금 다 걸린 거예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한 국가를 중국 외에 추가로 더 공개하겠다고 이제 뭐 이야기를 쭉 했고요. 지금 중국 포함 5개국이 더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성남에서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해서 트럼프 표 6,400여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꿨고 가짜 신분증을 비행기로 나르다가 적발됐고 이거 미국의 FBI가 발표했고 저기 미국의 언론에 다 터진 내용입니다. 미국의 세금이 들어간 USAID가 한국 중앙선관위가 만든 A웹에 자금 지원했고 A웹을 통해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부정선거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3월 달에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수사가 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쿠팡 청문회도 2월 23일인데 마지막으로 얘들 사형 선고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그 확인을 해본 겁니다. 얘들의 진짜 오다 받는 데가 어딘지. 자, 2020년 11월 3일 06시 42분 IP 121.169.194.16 경도 37도 4331 위도 127도 1375 경기도 성남시에서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해서 트럼프 표로 표기된 표 6,400여 표를 바이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존 밀스 대령이 미 국무부 사이버안보 차관보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FBI가 뭐 2월 뭐 중순에서 뭐 3월 뭐 이쯤에 아마 한국도 수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미르 시스템즈 A웹 중앙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도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줄줄이 금융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공중분해 될 수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미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제 미끼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낚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그래 보면 될 건데 지금 한국이 어디까지 썩었는지 쭉 보니까는 이게 판사들 법원 판사 이게 다 썩었구나 하는 거 아마 전부 다 도감청 자료가 다 올라갔을 겁니다. 국정원에서 이제 3월에 시작한 한미연합훈련에 중국 공산당 해커그룹이 선관위를 해킹을 하는 그 대응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사상 처음이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훈련 시나리오는 대부분 미국에서 작성하는데 선관위 중국 공산당 해킹을 넣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뭐 쭉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 청문회 이거는 미국의 헌법을 건드렸다. 지금 요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월 23일 이후로 급격하게 뭔가 이재명 정권 모가지를 따로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폭스 뉴스에서 이건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건데요. 한국의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반군 수사 혐의 유죄 판결 이래가지고 여기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시청률 1위가 폭스 뉴스입니다. 그 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징역 판결을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이 폭스 뉴스는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가지고 한국의 대통령 축출은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전역에 다 나갔어요. 대통령실 백악관 뭐 CIA, FBI, 미국의 하원 의원 뭐 공화당, 민주당 하원, 상원 싸그리 다 봤죠. 다 봤는데 쿠팡 청문회에서 이재명이가 중국에다가 이 미국 기업 쿠팡 죽여가지고 그 시장 중국에 넘기려고 했다. 이런 게 쫙 터질 거 아닙니까? 미국의 헌법을 건드렸다 터질 거고.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이 이번에 서해에서 훈련해 보니까 이놈들이 중국에서 지령받고 북한에서 지령받고 도감청 자료 다 나올 거고 그런 게 이제 미 의회에 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수사 들어올 거고 이제 뭐 착착착착 들어올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자 눈이자 귀 역할을 하는 고든창 변호사가 한국 민주주의는 종말했다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게 출처는 자유일보 TV 자유일보니까요.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제가 요점만 말씀해 드릴게요. 판결 과정에서 법원은 분석 과정에서 대만법을 참고했는데 한국 헌법 체계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을 해석하기 위해서 외국 법률 사례를 인용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니 한국 대통령이 여기서 탄핵을 했냐 마냐
그러면 한국 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판결을 하면서 대만법을 참고했냐?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야,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외국법을 이렇게 그 참고를 할 것 같으면은 한국하고 미국이 오랜 동맹이고 한국의 헌법이 미국 헌법하고 비슷한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랜 조약 동맹국의 법적 전통을 왜 언급하지 않았냐? 아니 미국 법 갖다 보면 되지 왜 대만법을 봤어? 이상하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동시에 법원은 이번 폭동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는데 이것은 아직 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엉망이라는 거죠. 논란이 많았던 증거 수집 절차가 결국 합법적으로 인정됐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를 좁게 적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의 헌법적 한계를 폭넓게 해석했다. 지 마음대로 지 꼴리는 대로 이 판결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쓴 겁니다. 지금 뭐 이게 한국의 가장 뭐 위기 상황이다 쭉 했는데 지금 한국의 사법부가 다 넘어갔다. 뭐 지금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지기현 판사는 핵심은요,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게 국헌문란이고 내란죄가 성립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기현 판사는 비상계엄은 무죄이지만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은 국헌문란 내란죄다 이렇게 선고했는데 2025년 7월 15일에 되어서야지 계엄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통제 금지 조항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군대가 국회로 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거기 불법이다 뭐 합법이다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시에 있었던 그 사건을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을 소급 적용해 가지고 이거 내란죄 맞다 이렇게 때린 겁니다. 그 미국의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인 그 언론인 그 진 커밍스도 야 법리 오류를 지적을 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한국 문제에 관심이 있다, 정보기관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이거 전부 다 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진 커밍스는요 미국의 정보기관의 그 한반도 한국 담당 스피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분 혼자서 이렇게 한국의 그런 뭐 이런 사항들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글을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팀들이 붙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이 지금 한국의 이번 판결을 이놈의 새끼들 어디까지 오염됐는가 봤더만은 판사들도 전부 다 이거 죽여야겠네.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의 경우 돈 봉투를 받은 것은 맞는데 검찰이 증거물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반면 지기현 판사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소각하가 되어야 하나 판사들이 전부 한 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착착착착 올가미가 이제 들어오고 그렇게 올가미가 쪼여오고 하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기징역이 어쩌고저쩌고 간에 저 나중에 다 복귀되는데 얘들은 다 뒤지는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2년 구형에 단도에서 처형당한 찰스 1세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했습니다. 2024년 9월 21일 날 비판했는데 2026년 2월 그 19일 날 이 판결문에 보면 찰스 1세가 나옵니다. 예. 야, 지기현이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을 내린 판결문을 보면은 민주당이 부른 대로 썼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재명이가 찰스 1세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너 단두대 나중에 끌려가가 죽을 거다 뭐 그렇게 험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지기현 판사가 고스란히 그 판결문에 썼다는 겁니다. 판사는요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이게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판결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뭐 400년 전에 찰스 1세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건 판결문이 아니라 감상문입니다. 독후감이에요. 독후감. 소설이에요. 소설.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누가 써줬다? 이거 민주당 애들이 이거 써줬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를 보니까 전남 강진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했네요.
2009년 10월 30일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준공 해가지고 위원장 지귀현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거 하루 종일 앉아가 찾으려 하면요 이게 12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 강진군 선관위 뭐 케이크도 자르고 뭐 지기현이 뭐 얼굴이 좋네, 막 웃고 있죠.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19일 1심 판결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 행위라며 이러려고 재판했냐, 한낱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길 기대했지만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에 이렇게 오임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박지원 등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남 강진군 선관위원장을 역임한 지기현 판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박지원 등에게는 증거를 아주 까다롭고 좁게 적용해가지고 전원 무죄를 준 반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모두 인정했으며 법전에도 없는 400년 전 찰스 1세를 판결문에 넣는 등, 그리고 뭐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그런 내용도 집어넣고 이 판결문이 아니라 감사문을 써가지고 국제적인 비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구글 AI에 따르면 지기현 판사는 좌편향 판사그룹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이 문재인 쪽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고 할 건데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될 때 그때 주문하고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때 파면될 때 그때 주문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똑같습니다. 요거는 출처가 이마카 TV라는 건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깐 들어보세요.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이 탄핵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이 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과 윤석열이 탄핵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이 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자, 보셨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이 전문을 다 찾아보니까 이거 다 읽어본다고 힘들었습니다. 전문 엄청 길어요. 저기 왼쪽에 보시는 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문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결국 지금 똑같아요.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똑같죠? 동일하죠? 그리고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요거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문이고,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문 다시 한번 볼게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문. 이에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자, 오른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문. 이에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동일하죠. 전혀 다른 두 명의 대통령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데 탄핵을 인용하는 문구는 동일합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사법 전문가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같은 사람이 판결문을 쓰면서 실수로 자신의 문장을 지문으로 남긴 게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통상적으로 글 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쓰는 문장이나 표현 등을 늘 상습적으로 상투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용이 틀리고 대통령도 틀리고 이 기간도 틀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파면 주문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틀리고 사건이 틀리고 날짜가 지금 몇 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썼다고 보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자, 그 지기현 판사는요,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24차례나 넣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저희가 AI로 뒤져보니까 우리법 연구회가 아니고 국제형사법, 아까 뭐예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좌편향 판사 그룹인 거는 똑같죠. 그런데 내가 주심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를 24차례 넣었다는 것은 한글의 문장 문법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판결문을 썼다는 게 되고요. 지기현 판사가 이 판결문을 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4차례나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아니 아무리 한국에서 이게 돌대가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나온 애가 야, 네 생각은 어때? 이야기할 때 뭐랍니까? 아니 뭐 내 생각에는 뭐 이래 이렇게 이래 하고 쭉 이야기하죠. 그럼 처음에 내가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에는 이렇고요. 내 생각엔 이렇고요. 내 생각엔 이렇고요. 내 생각엔 이렇고요. 24번을 내 생각엔 이렇고요. 이거 한국에서 이거 초등학교 나온 애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법 체계를 전혀 모르는 놈이 이 판결문을 썼다고 우리는 합리적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재판부의 판결문은 누군가가 지금 컨트롤 타워에서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써가지고 각 재판부에 나눠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이게 내가 왜 이거를 지금 이건 그 지기현 판사가 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냐면은, 아까 찰스 1세 이야기, 그거 찰스 1세 민주당에서 이재명 쪽에서 찰스 1세가 어쩌고 저쩌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그 누구야 이 지기현 판사가 찰스 1세 이야기를 갖다가 그 헌법 저 판결문에 집어넣겠습니까? 이거는 이거 민주당 쪽 혹은 뭐 딴 놈이 누군가가 써줬다는 이야기네. 왜냐면 여러분 판검사들요 깡통입니다. 신문 이런 거 안 봐. 신문 같은 거 안 본다고. 그러니까는 2년 전에 이재명하고 그쪽 민주당 애들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판검사들이 매일매일 뭐 조중동 딱 요 정도만 보지 크게 모른다고. 그냥 깡통이라고. 근데 2년 전에 이 찰스 1세가 어쩌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야 너 저 단두대에 올라갈 거다 그 이야기 한 거를 지금 이번 판결문에 썼다는 건 지기현이가 안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거를 24차례 넣었다는 거는 이 지가 안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 내란 수사권 1년 전에는 이거 지기현 판사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정했다고. 지금 요 기사 보이시죠? 요 기사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 한겨레에서 야 이상한데 공수처 내란 수사권 1년 전에는 지기현이가 인정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왜 갑자기 뒤집었어? 이상한데 하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지기현 판사가 판결문을 안 쓰고 딴 놈이 써가지고 읽어 이 새끼 하고 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수처 수사권 논란은 지난해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정 지기현 이 형사 25부가 거론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였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며 공수처나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쪽 주장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게 뭐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야, 공수처가 이게 수사권 있어? 야, 그래서 이거 저기 일단 구속 안 하는 거야. 구속 허가 안 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구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자기가 했던 그 구속 취소 그 판결문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 압력을 넣었더니 돈을 매겼든지 아니면은 딴 놈이 써줬든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진관 판사는요.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한테 구형한 형량 15년보다 8년이 많은 23년을 구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동일하게 구형하거나 낮게 선고하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윤석열은 뭐 우두머리니까 사형, 국무총리 23년, 야 직책별로 형량이 재판 이전에 이미 미리 맞추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이거는 2025년 2월 27일자 기사인데요. 현재 TF 대본대로 재판한다. 문영배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저기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로 편파 심리 비판을 받아온 헌재가 사실상 그림자 재판관 의혹을 자초에 TF 소속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깜깜이로 구성한 TF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사법 정의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판관 배후에서 재판 일정을 기획 조율하는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실상 재판관이 TF의 꼭두각시라는 점을 시인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터지냐면 문영배가 야 이거 일정 짜고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대본대로 하는 거야. 대본 내가 쓴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툭 실수를 해버린 거. 그래가지고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 17일 법조계 문영배의 대본 준 탄핵 TF는 누구인가? 17일 법조계에 따른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행이 언급한 TF 대본 관련 재판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연구부에 지시하면 그것을 토대로 절차와 관련된 초안을 만든다. 내용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접수된 초기에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TF가 꾸려져 사건 심리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TF는 문 대행이 재판 도중 언급해 도마 위에 올랐다. 문 대행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왼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들며 탄핵 심판 진행 대본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TF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도 누군가 써줬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파면 판결문 그리고 저기 뭐야 저 박근혜 대통령 파면 판결문도 딴 놈들이 문영배가 지가 쓴 게 아니고 정경미가 지가 쓴 게 아니고 딴 놈들이 써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거를 한 놈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무기징역 이것도 딴 놈이 지기현 판사가 쓴 게 아니고 딴 놈이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F1투데이 기사인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중국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헌법재판소의 채용 규정에 외국인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을 비롯한 인력 채용, 임용하면서 국적에 대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천재영 공보관은 지난달 21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재 TF에 중국인이 없다고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 이야기예요. 현재 TF에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하는 그 파면하는 그 헌재 TF에 중국인이 없다고 내가 말 못하겠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없다고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헌법연구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법률상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인 게 그 홈페이지에 있었어.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중국인 아니냐고 계속 애들이 시비를 거니까는 그거를 다 공개를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안 보이게. 헌법재판소 채용 규정에 외국인 제한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헌법재판관은 외국인이 가능한 직렬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헌법재판관은 외국인이 하면 안 되는데 헌법재판소 채용 규정에 외국인 제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법재판 연구관 등은 중국인을 채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곧 헌재 TF에 중국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중 국적자 역시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더욱 부채질한다. 헌재 TF에 중국인이 없다고 확실히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직책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는 직렬이라면 이중 국적자는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이제 이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그 김참 헌법연구관 1979년생, 오헌 헌법연구관 1976년생, 성왕 헌법연구관 이게 1979년생. 그러니까 지금 천지영 공보관이 헌법연구관 명단을 공개하는 건 법률상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 걸 다 따온 거예요. 2024년 2월 29일자 옛날에 다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 글자 성을 쓰는데 이름을 쓰는데 두 글자 이름도 흔하지 않아요. 보기 어려운데 김참, 오헌, 성왕 두 글자가 이렇게 많아? 그런데 전부 다 이거 왠지 이거 중국 냄새가 나. 중국 성왕 이거는 완전히 중국 이름이잖아요. 성왕 이거는 오헌, 김참 이건 뭔가 이상해. 그래서 애들이 막 이렇게 또 선임 헌법연구관 이진인데 얘는 중국에서 출생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뭐 헌재에서는 아예 중국 출생 아니고 서울에서 출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문영배 헌법 그 재판소장 대행이 TF에서 대본을 써주는 대로 진행하며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며 서류 뭉치를 들고 발언하자 헌법연구관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 시선이 막 쏠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법 연구의 창립을 주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70명의 연구관을 임명했는데 이들의 정치 성향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였다. 또 두 글자 이름 및 중국인 이름과 유사한 이름이 이상하게 많이 보이자 헌법연구관에 중국인들이 채용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일었다. 헌재는 아예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김참, 오헌, 성왕 이거 누가 봐도 중국 이름인데 사람들이 이상한데 그러고 야 이거 저 헌법연구관 명단을 공개하는 건 법률상 공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다 떠 있었다고. 그러니까 얘들 말이 지금 앞뒤가 맞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진이가 이 중국에서 출생한 게 맞는지 아닌지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진, 김참, 오헌, 성왕 두 글자 이름이 왜 이래 많아? 중국 애들은 그 두 글자 이름 엄청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두 글자 이름을 찾기가 어려운데 헌법재판관 연구원 안에 연구관 중에 4명이나 있다. 저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헌법연구관 오헌이 북한에 유학한 오헌과 동일한 인물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으나 오헌이란 이름이 흔하지 않으며 중국식 느낌이 나고 헌재 공보관이 TF에 중국인이 없다고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가지고 중국인이 윤석열 대통령 판결문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티즌들이 찾으니까 네티즌 서대가 찾으니까 1998년도 조선중앙통신 북한 매체에 보니까는 중국 유학생 오헌이라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헌이 중국에서 북한 대학으로 유학을 간 건 맞는데 이때 유학 간 놈이 오헌인지 이 오헌이하고 지금 헌법연구관으로 들어가 있는 오헌하고 동일 인물인지는 그건 모르겠다는 거지.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누가 지금 밝혀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국민의힘은요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올해 예산안 관련해가 작년 12월 초에 이 좌파 생태계에 들어가는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해서 삭감하라고 강력하게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예산도 그냥 삭감하라고 강력하게 싸운 적 없이 그냥 다 통과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국가기밀에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넘겼으면 그 고발하고 수사하라고 압력 넣으면은 내란죄 프레임이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해줄 수가 있다고. 야, 문재인이가 북한에 국가기밀에 담긴 USB를 넘겨서 이거 북한 간첩이야. 민주당이 북한 간첩이고 이게 내란 정당이고 간첩 정당 간첩 새끼들이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는 게 말이 돼? 이게 내란이지. 민주당이 내란이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야? 야, 판사들 너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너 다 뒤질 줄 알아. 이렇게 나오면요 판사들도 이게 뭐 말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판결 앞두고 저기 그 윤상현이가 뭘 했습니까? 뭐 윤핵관 손절하고 가자고 하고 저기 뭐 누구야 저 장동혁이 하고 그 누굽니까 저 김민수도 뭐 이상한 애매꾸리한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엠추파도스. 베네수엘라는 엔추파도스란 말이 있습니다. 과거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대통령 마두로 체제 반대파 카프릴레스가 마두로에 강하게 반대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시민들의 투쟁을 멈추거나 강경 대응을 철회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알고 보니 카프릴레스는 마두로 정권의 앞잡이였습니다. 뒤로는 마두로에게 정치 권력을 보장받았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빈민국가로 추락했고 공산주의로부터 독립까지 27년이 걸렸습니다. 엔추파도스 때문이었습니다. 저명한 전문가의 논문에 따르면 엔추파도스는 겉으로는 반대 세력을 자칭하며 국민의 불만을 흡수하지만 실제 목적은 체제를 오히려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에도 똑같이 윤어겐으로 당선됐으면서 가장 중요한 윤통 재판 선고 전에 윤어겐 부정선거 언급을 그만해라고 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는데 이 당시에 MOU 내용을 보면요 파기할 때도 중국 공산당하고 합의하도록 돼 있고 그 안에 내용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무력화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 다 간첩이란 거야. 그 여의도 연구원 중국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위에 방중 2015년 12월 2일날 중국 차하얼 학회 공식 초청으로 갔는데 중국의 차하얼 학회가 통전부 공작기관이라고 CIA 같은 공작기관이라고 걔들이 뭐한다? 거기에 대장이 한팡밍인데 한팡밍이가 한국의 부정선거를 총괄 지휘했다고 우리 모스탄 대사가 이야기를 했죠. 거기 가가지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하고 중국의 1대1로 정책하고 합하는 걸 논했다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해가지고 거기 쭉 들어갔으면요 우리나라 중국 식민지 되는 거였습니다. 알거지 되는 거라고. 그거를 갖다가 국민의힘,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놈들이 한 거야. 그리고 믿었던 이놈들이 했는데 또 믿으라고. 아니 우리가 한나라당 국민의힘 이때까지 새누리당 안 찍어줬습니까? 다 찍어줬는데 그놈들이 대한민국을 중국에 갖다 바치고 상납하고 저거들 뒷돈 받고 하는데 팔아먹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국민의힘을 또 믿으세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태한 의원 새누리당이 국민의힘 전신이죠. 12명이 전부 다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2013년에 A웹 A웹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웹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13년 10월 2일날 접수를 했고 2014년 1월 21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자, A웹 고문단 조창 간담회를 했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무성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의원, 권태선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CEO, 이 한겨레 신문이죠.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전문대기자, 이계성 한국일보 편집국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영원 동아일보 논설위원, AEF 사무총장 사무국장. 그러니까 여야 조중동 한겨레 할 것 없이 지금 부정선거에 전부 다 연루돼 있다고 보시면은 그게 맞을 겁니다. 시진핑 딸이 하버드를 졸업했는데 이 하버드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자녀를 키우는
당교라고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에 야 지원금 10원도 안 주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이가 하버드를 나왔죠. 경찰에서 이준석이 하버드 나왔대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그 보수적인 그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박근혜 퀴즈부터 최연소 당대표까지 됐는지 이거 뒤에 중국 공산당이 밀어주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제2의 그 이준석이고 그 지금 누구야 저 장동혁은 제3의 이준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준석이가 부정선거론자들 추태 종식시키겠다 전환기라고 공개 토론하자 했는데 공개 토론 못했죠. 그 왜냐면 저기 이준석 전환길 부정선거 토론부산 심의상 진행 어려워 TV조선에서 틀었다고. 왜냐하면 TV조선이 A웹의 고문사거든. 그래서 야 이거 부정선거 토론하면 임마 안 돼. 그래가 틀어버린 겁니다. A웹 이야기 나오면 야 우리 할 말 없어 큰일 나 하지마 임마. 그래야 되는 거 우리 합리적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동훈이가 판사 출신인데 울산광역시 동구선관위에서 위원장을 했습니다. 차은경은 서울특별시 선관위 위원장을 했고 지기현은 전남 강진군 지역선거관리위원장 했고 조희대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을 했고 지역선관위원장을 했고 정영식이가 그때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탄핵 안 시키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부정선거 이야기하길래 어쩔 수 없이 탄핵시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슬쩍 지나가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원장 출신 판사 오동훈이가 공수처장을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데 미친 듯이 들어가 가지고 체포하고 뭐 그래 했고 선관위원 출신 그 차은경이가 구속영장 치고 절차가 틀렸으면 구속영장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얘들이 서부지법으로 그거 저기 영장을 쇼핑하러 간 거 아닙니까? 선관위원장 출신 지기현이가 야 이거 공수처 수사권 없잖아 하고 취소를 했는데 선관위원장 출신 6명이가 헌재가 파면하고 선관위원장 출신 지기현이가 공수처 수사권 1년 전에는 없다고 했다가 내란죄 수사권 없어요 했다가 지금은 수사권이 있다고 파면을 시킨 거예요. 그게 뭐다? 판결문 지기현이가 쓴 게 아니고 딴 놈이 써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장 지방 선관위원장 출신 조희대가 파기 재판 안 하고 파기 환송을 했죠. 그러니까 얘들이 뭐 엄청나게 으르렁하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쇼고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 내란죄 수사는요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판사들의 내란이면 뒤에는 배후에는 여야의 내각제 세력 조중동 중국 공산당 이 국내 언론이 있다. 중국산 트로이 목마가 한동훈이고 뭐 저기 누구야 이준석이고 지금 보니까는 그 장동혁 뭐 김민수까지 얘들 전부 다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 우리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의 대선에 2020년에 개입을 했고 IP 주소까지 나왔고 이거를 공개한 존 밀스 대령이 미 국무부 사이버 안보 차관보로 갔기 때문에 조만간 뒤집어진다. 자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판결문 딴 놈이 써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뭐 대국방송 후원 계좌 해주시면 저 후원을 자발적 구독료를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반중운동 좀 할 수 있도록 대국방송 할 수 있도록 이 자발적 구독료를 좀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것을 지금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이를 밀어주자 그 길을 믿어줍시다 하는데요. 우리가 자유한국당 안 믿었습니까? 새누리당 안 믿었나? 한나라당 안 믿었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때까지 지금 2009년부터 우리 국민들 눈가기를 속이고 부정선거하고 사기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동혁이를 또 믿어? 응? 한 번 믿었으면 됐지 2번 또 믿고 3번 믿고 하면 우리는 멍멍이보다 못한 게 되는데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북한 간첩이라고 지금 뭐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간첩이었는데 그러면 장동혁은 간첩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들을 국민의힘에도 여러 명 심어놓고 밖에도 심어놓고 여기도 심어놓고 지금 다 그렇게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위험한 게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황교안 대표가 했잖아요. 그 중국 공산당 이 승인 안 하고 그 김무성이가 승인 안 하면 거기서 자유한국당 대표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손목시계 만들어가 돌리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그쪽에 탄핵 세력들하고 이미 뭐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뭐 이제 황교안 쪽으로 갔는데 황교안도 제2, 제3의 엔초 파도수일 가능성은 없는지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간첩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간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이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항상 돌다리를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 금액은 16만원이고요. 주문 문자 010-2609-2023번입니다.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신한은행 예금지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 교보문고나 쿠팡에서 16만 2천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책은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가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지난 20년 동안 사진을 20억 넘게 5만 장을 사들였습니다. 사비 20억을 들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칼라화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 없는 사진들이고 한글과 영어 이게 두 개, 2개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미국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친구분들한테 선물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한테 이거 뭐 선물로 주시면 역사 공부하고 딱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